다이너마이트.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요즘에 혹시 주변에 방탄의 방자도 모르던 어른들이 뭐 방탄소년단이니 BTS니 빅히트니 뭐 이런 얘기하는 거 혹시 본 적 없으신가요? 혹은 요즘에 뭐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교촌치킨, 카카오뱅크 무슨 조합인지 모르겠는 기업들 이름이 자주 들리지 않으시던가요? 이게 다 왜 그러냐면 10월 15일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장은 영어로 리스팅이라고 하거든요. 한마디로 그 주식시장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에 점포를 하나 내서 입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시장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 그 점포에서 파는 거를 쉽게 살 수 있으니까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업 공개, IPO라는 말이 또 자주 따라 붙어 다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상장이랑 기업 공개는 다른 건데, 기업 공개는 기업을 공개한다. 그러니까 주식을 처음으로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엄밀히 말하면 다른 거지만 사실상 상장을 하고 싶어서 기업 공개를 하는 거니까 두 개가 거의 섞여서 많이 쓰이고는 합니다. 이 상장사가 된다는 거는 기업 활동에서 어떤 꽃을 피우는 모먼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이 처음에는 내 돈 이렇게 다 내가지고 아니면 여기저기서 돈 땡겨와가지고 작게 사업을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사업이 점점 잘 되면 소문이 나서 외부에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죠. 그러다 더 무럭무럭 커서 기업이 상장을 하면 이제 아예 어나더 레벨로 훨씬 더 커지는 거죠. 10월에 상장을 하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이 상장을 통해서 1조 원 정도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마련을 하는 이유는 다른 더 큰 사업을,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벌이기 위해서죠. 그 빅히트 같은 경우도 이번에 자금 조달하는 걸로 한 4천억 원 정도를 다른 회사 인수합병에 쓰겠다고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대박! 여기까지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 뭐가 좋은지 하는 얘기고, 개인 입장에서는 상장이 어떤 의미냐? 바로 공모주를 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공모주 청약이란 기업이 기업 공개를 할 때 발행하는 주식 중에 일부를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신청을 받아서 배정하는 걸 의미합니다. 시장에 상장해서 거래가 되기 전에 미리 계약돼 있는 증권사를 통해서 주식 살 사람 신청을 받고 주식을 배정해 둡니다. 얼마에 팔지는 기관 투자자를 상대로 미리 수요 조사를 해서 가격을 정해둬요. 이걸 공모가라고 합니다. 거의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공모가보다 상장 후에 시세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자하려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거예요. 이렇게 높은 확률로 단기간에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청약 경쟁률이 치열해지겠죠. 이 공모주 청약을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 될 용어들이 있는데요. 방금 얘기한 공모가라든지 증거금률이라든지 청약일, 상장일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해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만 들으면 좀 낯선 용어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9월 10일에 상장했던 카카오게임즈 사례를 먼저 보면, 상장하는 회사가 어떤 밴드로 범위로 희망 가격을 제시를 해요. 이 희망 가격을 주면서 얼마에 사고 싶어? 사고 싶어? 안 사고 싶어? 이걸 기관 투자자들을 상대로 미리 수요 예측 조사를 합니다. 만약에 사고 싶은 사람이 많다. 가격을 높게 불러도 살려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그러면 이 희망가 밴드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공모가로 정합니다.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도 이 희망 밴드에서 제일 높은 가격이 최종 공모가로 정해졌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공모가 기준으로 증거금률에 맞춰서 증거금을 신청할 때 같이 넣어 놓으면 돼요. 증거금률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내가 사고 싶다고 말만 하는 건 안 믿어준다는 거예요. 당신 돈이 이게 살 돈이 있는 양말인지 아닌지 돈을 일단 넣어두면 신청해 드릴게요. 카카오게임즈 예로 보면 카카오게임즈가 한 주에 24,000원이 공모가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주를 사고 싶어요 라고 신청을 넣을 때 증거금률이 50%면 12,000원을 통장에 넣어놨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요즘처럼 공모주 청약이 인기를 끌다 보면은 경쟁률이 뭐 몇백 대 1, 몇천 대 1, 뭐 1,500대 1 막 이렇게 엄청나게 치솟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이 증거금률을 많이 넣은 사람이 또 유리해집니다. 공모주 청약에서는 신청 수량을 경쟁률로 나눈 것만큼 배정을 받거든요. 이거를 이제 공모가를 대입해서 한 번만 계산을 해볼게요. 포기하지 말고 제 얘기를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자, 경쟁률 1000대 1이었고 그리고 우리는 1000주를 살려고 했죠. 근데 우리가 살려고 하는 주식의 공모가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증거금률이 50%니까 내가 1000주를 사고 싶다. 원래 1000주 가격은 얼마죠? 1억.
맞죠? 천주 1억 원어치를 사고 싶은데 그러면 증거금률이 50%니까 5천만 원을 신청할 때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을 준비해놨고 나는 천주 사겠습니다 라고 신청을 했는데 경쟁률이 1000대 1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나는 10만 원짜리 주식 한 주만 배정을 받습니다. 5천만 원을 넣었는데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자금이 충분치가 않아서 500주 살 만큼만 준비가 돼서 500주만 신청을 했다. 근데 경쟁률은 1000대 1이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주도 못 받습니다. 2,500만 원을 넣어도 한 주도 못 받는 거예요. 이거는 다 물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럼요. 여기 증권사는 깡패가 아니기 때문에 배정받은 주식 살 돈만큼만 빼고 나머지는 다 환불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 것처럼 5천만 원을 넣고 1000주 신청을 했는데 10만 원짜리 한 주만 배정이 됐다. 그러면 5천만 원에서 10만 원 빼고 4,990만 원은 환불이 돼요. 한 이틀 정도 뒤에 환불이 됩니다. 실제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1,500대 1이 넘었어요. 한 주가 24,000원짜리였고 증거금률이 50%니까 계산을 해보면 최소한 1,800만 원을 넣어놔야 한 주 24,000원짜리 한 주 배정받는 거였거든요. 세상에 엄청나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청약에 우리의 꿈과 희망을 걸어봅시다. 공모주가 우리 밀레니얼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증거금을 같이 내야 되고 경쟁률은 세기 때문에 자금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훨씬 유리한 투자거든요. 요즘에 혹시 따상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따상 하는데 아니면 뭐 따상상 이런 말도 하는데 이게 공모주 청약 때문에 나온 은어예요. 공모가가 있잖아요. 상장 첫날 공모가의 2배로 뛴 상태에서 거래가 시작이 되고 또 인기가 많아서 장중에 거래되면 이제 상한가까지 찍는다. 요걸 붙여가지고 따블의 상한가라고 따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은 상한가는 30%로 규정돼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상한가 제한이 없어서 미친 듯이 날아갈 수 있고 미친 듯이 망할 수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공모가 10,000원짜리 주식을 한 주 제가 배정받았다고 하면 따상이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시장에 거래되는 첫날 첫 가격이 2만 원까지 뛰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상한가 30%까지 오르면 26,000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식을 공모주를 배정받고 상장 첫날까지 며칠 안 되니까 그 며칠 사이에 얼마 번 거죠? 16,000원을 번 거죠. 10,000원으로. 그러면 10월에 상장될 빅히트를 예로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빅히트 같은 경우는 지금 촬영하는 날에는 공모가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희망 가격이 10만 5천 원에서 13만 5천 원 사이로 제시가 돼 있어요. 요즘처럼 과열된 청약시장 분위기를 보면 아마도 희망 가격에서 제일 높은 가격인 13만 5천 원의 공모가가 정해질 것 같은데 상장된 주식 총수의 주식 시가 시가 현재 가격을 곱한 거를 시가총액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는 이 기업의 가치가 시가총액인 거고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대략적으로 이 기업이 어느 정도 급이 되는가를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숫자라고 할까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공모가 기준으로 볼 때 시가총액이 3조 7천억 원에서 4조 8천억 원 사이가 될 걸로 추정이 돼요. 물론 공모가 기준이기 때문에 상장 후에 주가가 더 오른다고 하면 이거보다 시가총액이 더 커지겠죠? 근데 그냥 공모가 기준으로만 봐도 기존의 엔터 3대장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제일 큰 게 JYP인데 이미 JYP 시가총액의 3배 이상이에요. 근데 주가가 나중에 상장된 후에 더 오른다고 하면 이 갭은 더 벌어지겠죠. 방시혁 의장이 BTS 멤버들한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약 7만 주 정도씩 나눠준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만약에 공모가 희망 범위 중에 제일 비싼 13만 5천 원이 공모가로 정해진다라고 하면 BTS 멤버 한 명당 약 92억 원어치 주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장 이후에 따상 요걸 기록한다라고 하면 35만 1천 원이 되겠죠. BTS 멤버 한 명당 갖고 있는 주식 가치가 240억 원이 되는 겁니다. 과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정말로 따상, 더 가서 따상상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상장 후에도 계속 주가가 정말 오를까요?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죠. 요즘에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분석한 증권사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리포트들 중에 이런 제목이 제일 쉽고 간단하게 표현한 것 같았어요. 팬덤 경제 진화의 선두주자. 이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사업 구조를 제일 잘 표현한 게 아닐까 싶어요. 이 사업 비결을 보면 첫 번째로 그 방탄 유니버스 BU라고 줄여서 하던데 이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나온 앨범으로 입덕을 했어도 이전에 나온 앨범도 다 사서 그 콘텐츠들 다 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 유니버스 자체를 다 사게 되겠죠. 그리고 이 IP, 지적재산권, IP 얘기를 요즘 많이 하는데 이 IP에서 파생되는 콘텐츠와 상품이 어마어마하게 다양합니다. 영화, 캐릭터, 책, 그리고 게임까지 이 방탄 유니버스에서 파생되는 콘텐츠와 상품이 엄청 다양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빅히트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있거든요. 방탄 팬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지만 이버스 샵으로 바로 연결이 돼서 아예 구매까지 이 플랫폼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방탄소년단 콘서트도 이제 빅히트는 자체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 6월에 있었던 방방콘 같은 경우는 티켓 매출이 200억 원이 넘었다고 해요. IT 기술이랑 접목해서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사업성이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판교피플 직원들을 많이 데리고 왔거든요. 그 IT를 강화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네이버나 카카오는 IP, 엔터 사업 이런 데에 투자를 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터 회사였던 빅히트랑 IT 공룡인 네이버, 카카오랑 점점 사업 모델이 비슷해지고 있는 걸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방시혁 의장이 계속 얘기하는 빅히트 위닝 포뮬라가 빅히트의 성공 시스템, 빅히트 위닝 포뮬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팬들 입장에서는 신곡이 나오면 와 대박 이번 무대 봤어? 막 무대 보고 그거 보다가 좀 시들해지면 뭐 이런 게 아니라 무대도 보고 뮤직비디오도 보고 뮤직비디오와 연결된 스토리북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덕질할 것들이 제공이 되는 거죠. 또 회사 입장에서는 아티스트의 생명력을 연장시키니까 또 기업 입장에서도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BTS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사업적으로 봤을 때. 근데 최근에 이제 상장 앞두고 여러 엔터사들을 인수합병을 하면서 BTS에 대한 의존도도 많이 낮아진 상태예요. 다른 아티스트들이 수익을 내줄 수 있다는 거죠. 투자는 개인의 판단. 그런데 청약에 뭐 당첨돼서 주식을 산다고 다 대박인 건 또 아닙니다. 공모주도 결국은 주식인 거거든요.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상장 후에 점점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주가가 고꾸라질 수도 있는 거고 주식이니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증거금률이랑 청약 경쟁률을 생각하면 1억 원 넣어봐야 한 10만 원어치 배정 받나? 그게 따상상 간다고 해서 수익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원금 1억 원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막 빚까지 내가지고 들어갈 일인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금력이 없으면 차라리 공모주 펀드에 들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공모주 펀드라고 평소에는 이 고객들한테 받은 돈을 채권 같은 걸로 굴리다가 이렇게 얘기되는 회사가 상장을 앞두고 있다 하면 그때 이제 고객들 돈을 한 번에 모아서 공모주 청약에 들어가는 이런 펀드가 있거든요. 펀드가 유리한 게 뭐냐면 개인이 혼자 청약할 때보다 자금력도 훨씬 더 좋고 기관 투자자들 상대로 배정하는 물량이 따로 있거든요. 개인이랑 기관이랑 리그가 다르기 때문에 배정받을 확률도 더 높으니까 좀 유리하죠. 그런데 또 여기까지 다 듣고 나면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뭐야 그러면 나는 뭐 청약할 것도 아닌데 나한테 이 얘기 10분 동안 왜 해서 내 10분 돌려내 라고 또 붕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데 인생은 항상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옵니다. 언제 또 이게 도움되는 정보가 될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몇 년 뒤에 자산가가 돼가지고 성지순례 왔습니다. 그때 청약 공모주 청약 알려주신 거 기억하고 있다가 뭐 이번에 대박 쳤어요.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지순례 올 수도 있다고. 그거에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걸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원희가 공모주 청약으로 돌아왔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와 아이돌 톤